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 출발 월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명암이 상당히 엇갈리는 흐름을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아무래도 코로나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국에서 일일 확진자가 얼마 전에 3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5만 명까지 늘어나는 모습. 하지만 치사율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코로나에 작년처럼 겁먹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반도체 리드 타임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16주를 넘어선 거는 2018년 빅사이클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주까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약간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사그라들었지만 여기에 따른 경기가 오히려 좋아진다고 최근에 생각했었는데 이 코로나 다시 재확산으로 뭔가가 경제가 재개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약간 둔화되는 모습들이 시장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급적으로만 보면은 결국 외국인과 기관, 금융투자의 특히 물량 때문에 하지만 개인의 유동성이 여전히 국내 증시는 받쳐주는 모습이 우호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줄어들지 않는 예탁금, 물론 신용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탁금에 비하면 신용잔고는 괜찮은 수준이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은 사실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외국인이 팔다 보니까 환율 부분에서 원화가 오늘 또 약세로 돌아서면서 한 8원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1150원 가까이 올라간 환율이 조금 시장에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두려움의 어떤 매크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건 오늘도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지겨워 메타버스 하시는 분은 이 시장에 앞으로의 성장을 정말 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해도 먹기 어려운 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공행진 지속될까 이렇게 지어봤는데 저는 산업의 사실 패러다임이 바뀔 때 가장 큰 시세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 2차전지 배터리나 소재 업종들이 캐퍼 증설들이 나왔잖아요. 캐퍼 증설이 나오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7%나 올랐는데 전기차 점유율이 제가 얼마라고 했죠? 전기차 점유율, 그래서 전기차 마켓시어라고 치면은 올해 연초에 4% 미만이었습니다. 이게 전체 시장으로 치면 지금 이제 5%가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비롯해 LNF 등 전기차 소재 업종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거고요. 배터리보다. 메타버스 시장은 아직 시장이 제대로 개화도 안 된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지만 분명히 이번에 초기에 못 잡으신 분들은 7월 말에 이제 또 상장하는 오늘 사상 최대 경쟁률을 보였던 이 맥스트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 지속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 아시죠? 자, 오늘 하이라이트 증권 탑3 뉴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펜이나 이 글씨체가 조금 그래도 알아보기 쉽게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와콤 태블릿을 드디어 샀습니다. 또 어느 분이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샀는데요. 글씨체라 알아보기가 힘들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께 더 좋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종목 분석도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리드타임 공급 부족에 따른 비용 부담에 우려가 된다.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호실적 반도체 개별주는 근데 강세. 오늘 한미반도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컨센서스 대비도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 이상 나왔고요. 엄청 좋게 발표하면서 장중에 10% 넘게 그리고 7%나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와콤펜을 처음 써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모니터상의 위치가 아직 적응은 좀 안 됐어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 1% 약세 마감, 시총 상위 10개 중 9개 하락.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상승. 삼바가 상승한 이유는 결국엔 mRNA 이쪽에 대해서, 그죠? 이거에 대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이 내용이 최근에 큰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바가 지금 또 90만원을 넘었고요. 100만원을 돌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이거라고 봐요. 6,700대 1 경쟁률 실현이냐. 여기엔 두 가지 함축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성, 그리고 요 메타버스, 이거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로 개인들한테도 많이 붙었다는 겁니다. 아까 초반에 야 이미 지난 거를 왜 말해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가는 선별적으로, 종목은 선별적으로 치사 선택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오른 종목들 보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오른 이 반도체랑, 그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거랑요, 이거랑 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치면요. 숫자로 치면은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하면은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비교 자체가, 그죠? 불가합니다. 자, 오늘의 픽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부터 플랫폼을 좀 형식을 바꿔가지고 하루에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앞으로의 수익률이 좋을 종목들을 찝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일전에 작년에부터 계속 후공정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PI 첨단 소재는 얘기한 적은 없지만 옛날에 이게 SKC 코오롱 PI라고 해서 폴리아미드 필름을 만드는, 그죠? SKC가 코오롱이 두 개 회사가 지분을 거의 5대5로 해가지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게 이름이 사모펀드에 넘어갔죠. 사모펀드에 넘어가면서 사모펀드가 대주주가 되면서 이름을 바꿨고요. 말 그대로 이 필름을, 강학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 2차 전지용 전용 생산 라인도 올해 상당히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이 또한 캐펙스 투자한 거죠. 그죠? 미래 성장 기대감이 계속 달라붙으면서 오늘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분기 매출이 사상 1000억 돌파고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봤을 때 그래도 정말 좋은 회사인데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했는데 정말로 이걸 장기 투자한 그 투자자분들은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은 이미 얘기했었던 종목입니다. 언제? 한 2주 전에 제 유튜브에 메타버스 관련된 검색어만 치면은 검색이 가능한데요. 실감형 컨텐츠, 결국 리얼 컨텐츠로 성장세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메타버스 산업에 대해서는 메타버스 관련 유튜브, 그죠?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메타버스로 검색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 근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만 15%가 올랐고요. APS 홀딩스 OLED 관련해서 디스플레이 증착 회사입니다.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고요. 그죠? 뮤직 스튜디오 뭐 이것도 얘기했었어요. 자이언트 얘기하면서 결국 컴투스가 2대 주주고 게임 쪽에 대해서, 그쵸? AR이든 VR이든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리얼 콘텐츠, 그쵸? 이거 네이버가 지금 지분 2대 주주 갖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제페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의 약간 V 라이브, 그리고 그 컨텐츠 회사들, 컨텐츠 회사가 아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연관돼서 무궁무진하게 그래도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APS 홀딩스는 뭐 이미 많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사실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인데,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이게 최근에 메타버스, 그죠?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소 8K 이상의 디스플레이 화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결국 AR, VR, 제가 LG 그룹 관련해서 올린 영상도 있는데 이런 것들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같은 얘기는 이거 제 캡처를 한 건데, 한미반도체 제가 요거는 유튜브에서 반도체
아니면은 후공정, 제 채널 구독하시고 OSAT 후공정 요거 1편, 2편, 3편을 올렸었습니다. 이때 올렸을 때 대비 주가는 거의 지금 3배 정도 올른 것 같아요. 올랐는데 아직도 오늘 이익만 보면은 분기 매출 1000억에 영업이익이 지금 반기에 500억이 넘었더라고요. 오늘 시총이 1.8조인데 뭐 이대로 가면 10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럼 뭐 밸류에이션 상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탑으로 꽂을 종목은 PI 첨단 소재입니다. 야, 메타버스 제목 깔아놓고 왜 이걸 얘기해? 메타버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다른 영상들 제가 올렸던 것들을 한번 검색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그 자이언트 스텝 말고도 앞으로 상장하는 맥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제가 뭐 모니터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하이비전 시스템도 올렸었고요. 그죠? 지난주에 계속 관련 기업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자, PI 첨단 소재는 간단하게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그 전기차용 2차 전지용 PI 필름 아인 증설을 했어요. 언제? 4월 26일 날, 한 2달 반 전에, 3달쯤에 730억이라는 대규모, 그죠? 투자를 해서 600톤 규모의 EV, 전기차랑 2차 전지용 PI 필름 라인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펙스 투자를 했고요. 공시를 냈죠. 이게 지금 이제 공장을 짓고, 뭐, 그쵸? 이제 거기에 설치 장비들을 설치해서 가동시키는 데는 결국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1분기 역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2분기도 이거보다 더 좋을 가능성도 지금 높다고 봅니다. 단순히 코로나 기저 효과가 아니라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이 연성기로 해판용, 방열 시트용, 첨단 산업용 이런 필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세계 1위거든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생산, 그죠? 기술력, 그리고 기술력, 생산, 아직 적응이 제가 좀 잘 안 돼. 이게 세계 부동의 1위인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20%대 후반이 나오거든요. 20%대 후반이 나오고요. 통상적으로 비수기 영향도 이번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방열 시트용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이 작년에 맺어져 가지고 이미 계속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결국 전기차용 EV, 그죠? 그리고 2차 전지용 이쪽에 대해서 또 정말로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아까 잠깐 에코프로 BM과 그죠?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이게 오늘도 시세가 좋았는데 최근에 2차 전지가 사실 메타버스랑 거의 투톱으로 핫하죠. 근데 이쪽에 대한 수요도 폭발하듯이 여기에 관련된 이런 필름 부분도 정말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전용 라인을 깔았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성장판을 또 새로 만들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만, 그죠? 휴대폰 이 회사가 사실 실적이 좋으려면 핸드셋 쪽 휴대폰 관련 실적이 대부분이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정말 성장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2차 전지, 그죠? 전기차, EV 이게 결국 지금 맞물리는 게 ESG잖아요. 이런 쪽으로 결국 원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을 동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만들었다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PI 필름 글로벌 1위 생산 업체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은 PI 그죠? 첨단 소재는 PI 필름이라고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1위 업체고요. 이게 FP12 그죠? 연성기로 해판에 대해서 소재 그리고 방열 시트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EV용 배터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절연 테이프가 들어가야 돼요. 절연 테이프 이런 쪽으로 그리고 휴대폰 쪽에 들어간 MLCC가 뭐 휴대폰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공정 소재 이런 거에 대해서 첨단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SKC, 코오롱 여기 합작해서 만든 회사인데, 그죠? 팔았습니다. 작년에 사모펀드에 팔았고요. 팔렸고 결국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전기차 증설을 2차 전지적 증설을 결정을 한 것이 결국 성장 동력으로 커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 더 추가한데, 먼 얘기일 수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우주산업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우주산업 중에서는 이 첨단 수지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필름 쪽에 대해서 항공우주, 그죠? 항공우주도 제가 조만간 준비해서 종목들을 올릴 건데요. 이 항공우주 분야의 재료로 개발을 했었기도 했고요.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산업용으로는 최근에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력은 이미 예전에 우주산업과 항공우주산업에서도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게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클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로 시작해서 PI 첨단 소재를 얘기했지만, 메타버스 자이언트 스텝을 제가 얘기하고 거의 한 6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60% 정도.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냐? 저도 몰라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인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이나 단기 급등에 대한 변동성은 분명히 감내하시고, 워낙 싸게 사신 분은 가져가셔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비싸게 단타나 트레이딩으로 사신 분은 그거는 잘 매매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오히려 맥스트가 공모주가 저렇게 경쟁률이 높았다면은 맥스트가 상장하는 날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의 빌미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좀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